이번 주말도 테슬라 아주 중요한 소식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제 저녁 샌프란시스코는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으며 이 대규모 정전과 함께 상당히 많은 웨이모 차량이 벽돌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동시에 빌 아크만은 상당히 혁신적인 스페이스X 상장 방식에 대해서 제안을 하기도 하였으며 이 제안을 따르게 된다면 모든 테슬라 주주분들께서는 스페이스X 상장 시 공모가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중요하고 다룰 내용이 많은데 제 목소리가 점점 더 잠겨가서 상황에 따라서 다음 주 영상 제작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 주말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가 어제 발생하였던 샌프란시스코 정전 지역입니다. 이처럼 정전이 발생함에 따라 신호등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그 결과 상당히 많은 웨이모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도로 위에 작동을 멈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율주행이다 라고 하면 똑같은 단어 자율주행을 쓰기 때문에 기업마다 큰 차이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웨이모 같은 경우 예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대처하지 못하고 벽돌이 되어 버린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웨이모는 이처럼 벽돌이 되는 상황에서 원격 조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금처럼 동시에 너무나 많은 차량이 벽돌이 되어 버리면 한정된 숫자의 원격 오퍼레이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처럼 여러 대의 웨이모 차량이 아예 도심 길을 막아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샌프란시스코 정전 상황인데 테슬라 FSD 같은 경우 전혀 문제없이 작동을 합니다. 테슬라의 FSD는 예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벽돌이 되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예외 상황을 포함한 엔드투엔드 트레이닝이 되어 있으며 심지어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는 예외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다른 예외 상황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여 눈치껏 운전을 할 수 있는 게 테슬라의 자율주행 방식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게 바로 어제 샌프란시스코의 정전이었습니다. 바로 이 내용에 대해서 테슬라 AI 공식 계정은 정전 상황을 포함한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FSD는 트레이닝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일론 머스크 역시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샌프란시스코 정전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영상은 테슬라 AI의 수석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필 듀안 씨가 공유한 영상입니다. 벌써 직원들이 안전 드라이버가 제거된 로봇택시를 더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을 공유하였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테슬라가 로봇택시 확장을 코앞에 두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안전 드라이버가 제거되는 순간 테슬라의 로봇택시는 매주 수백 대, 많게는 1000대 단위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준비 역시 캘리포니아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테슬라의 캘리포니아 차량 호출 서비스 등록 대수가 아주 크게 증가하였는데 지난 8월 같은 경우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수는 28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 대변인이 밝힌 수치는 1655대입니다. 단 4개월 만에 로보택시로 등록되어 있던 숫자가 28대에서 1655대로 증가한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올해 말까지 안전 드라이버가 제거된 로보택시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정황은 이를 현실로 바꾸기 위해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연말까지 실제 안전 드라이버가 없는 로보택시가 나오게 된다면 테슬라는 올해 제대로 된 산타 랠리를 탈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와 함께 빌 아크만이 아주 재미난 스페이스X 상장 방법을 제안합니다. 빌 아크만이 제시한 방법을 따르게 되면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주주들이 스페이스X가 상장할 경우 공모가에 스페이스X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번에 빌 아크만이 제시한 방법은 스파크라고 지금까지 사용된 적이 없는 하나의 우회 상장 방식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흔히 기업이 새롭게 상장될 때 어떤 절차를 따르는지 또 과거 유행하였던 이 절차를 우회하기 위해서 나왔던 스펙이라는 방식과 빌 아크만이 오늘 새롭게 제시한 스파크라는 방식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기업 공개를 진행하게 되면 보통 인베스트먼트 뱅크, 투자은행을 통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때 기업 공개를 진행하는 IB 자체가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를 가져가게 되고 또한 IPO의 참여 대상 역시 개인 주주가 아니라 대규모 기관들의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 밖에 일반적인 IPO를 진행하게 된다면 상장까지 걸리는 시간이 1년 이상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코비드 시절 유동성이 풀리면서 1년이라는 상장 시간을 기다리기에는 시장 상황이 너무 좋았죠. 당시에는 상장만 하면 일단 돈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상장하기 위해서 우회 상장 방법이 나왔었고, 이게 바로 스펙입니다. 스펙을 이용하게 되면 전통적인 IPO 과정을 거치지 않고 벌써 상장이 되어 있는 껍데기 회사와 합치면서 상장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유동성이 풀려있던 시장 상황이 좋던 2020년도, 2021년도 스펙 상장은 엄청난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펙 같은 경우 문제가 많았죠. 일단 이 스펙을 진행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주가와 상관없이 상장만 되면 이득을 가져가는 구조로 만들어진 게 스펙이었습니다. 또한 스펙의 웃긴 점이 뭐냐면 껍데기 회사가 먼저 상장되어 있고 이 껍데기 회사가 새롭게 상장하는 기업을 물색하는 구조입니다. 미래에 누구랑 상장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묻지마 투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나중에 합병하게 되는 기업이 운 좋게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이라면 이 껍데기 상장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큰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 눈먼 돈을 주워 담기 위해 상장하는 회사들도 많았죠. 그리고 이런 회사와 상장하게 된다면 이 껍데기 기업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결국 손실을 보는 구조를 가진 게 스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스펙과 관련된 다양한 소송이 일어나고 또 막대한 합의금을 뒤늦게 지불하며 사실상 스펙은 벌써 죽은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빌 아크만이 과거 스펙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파크라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한 것이고, 이 방식을 통해서 스페이스X를 상장시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펙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묻지마 투자였습니다. 이 껍데기 회사는 벌써 상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떤 기업과 합병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껍데기 회사를 매수해야 되는 선투자 후딜 방식의 문제점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빌 아크만이 준비한 스팍 같은 경우 어느 회사와 먼저 딜을 할 건지 알고 난 다음에 이후에 투자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투자라는 게 과거 스펙처럼 껍데기 회사를 먼저 매수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X가 상장하게 된다면 테슬라 주주들에게 하나의 콜옵션을 먼저 부과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테슬라 주식에 비례해서 스페이스X 상장 시 공모가에 스페이스X를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게 바로 이 스파크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빌 아크만 같은 경우 만약에 스페이스X가 본인이 제안한 스파크를 통해서 상장하게 된다면 빌 아크만 본인 자체도 40억 달러에 달하는 자본을 테슬라 주주들이 살 수 있는 공모가에 똑같이 상장되는 스페이스X 주식을 매수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까지만 보면 상당한 장점이 많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과거 스펙과 비교하면 스페이스X라는 명확한 대상을 알고 있으며 내 투자 자금이 묶이지도 않습니다. 또한 스페이스X를 공모가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테슬라 주주들에게 먼저 줌으로써 테슬라 주주들에게 명확하게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 스펙 같은 경우 딜만 성사되면 지분 20% 혹은 계약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혜택을 스펙을 진행시킨 회사가 가져갔는데, 빌 아크만 같은 경우 스파크로 진행을 할 경우 본인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워런티 혜택을 받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빌 아크만이 숨기는 정보 없이 모든 것이 이상대로 진행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스팍으로 스페이스X를 상장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주에게 주식수에 비례해서 예를 들면 테슬라 한 주당 0.5주의 스파가 부여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파란 스페이스X 주식을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스파 자체는 무료로 나눠주는데 이렇게 받은 스파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미래 상장 시 공모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테슬라 100주를 가지고 있다면 50주의 스파를 가질 수 있고, 이 말은 스페이스X가 상장할 경우 50주까지 공모가에 이를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즉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공짜로 스파라는 새로운 권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게 된 스파 같은 경우 나중에 스페이스X가 상장하게 될 때 이 스파 권리를 행사해서 스페이스X를 공모가에 매수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행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이 스파 자체를 매도해서 현금화할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스페이스X 상장 시 공모가에 참여를 하거나
그게 아니면 이 권리를 매도해서 추가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런 형태로 상장이 진행되게 된다면 바로 이 스파의 현재가만큼 테슬라의 주가는 먼저 올라가게 되고, 이 스파가 부여되는 시점에서 이 스파가 가진 가치만큼 테슬라의 주가는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권리락이 발생하는 것과 똑같은 변화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파크를 진행하게 되는 퍼싱 스퀘어 자체도 40억 달러를 똑같은 구조로 투자를 하여서 스페이스X 상장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때 이득을 보는, 투자자가 이득을 볼 때 빌 아크만 또 이득을 보는 구조가 됩니다. 또한 스페이스X는 전통적인 IPO 과정을 거칠 때 발생하는 높은 수준의 수수료가 사라지게 되고, 일반적으로 상장은 대부분 기관이 참여하게 되지만 기관이 아닌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먼저 참여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빌 아크만이 제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장점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스파크라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사용된 적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우회 상장 방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 에크만이 정말 모든 것을 공개했는지, 이 과정에서 빌 에크만이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이득이 있지만 이를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는 분명 존재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현재 빌 아크만이 진행하고 있는 이 스파크의 껍데기 회사 같은 경우 델라웨어에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즉 스페이스X가 빌 아크만이 제시한 스파크라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델라웨어에 스페이스X가 먼저 상장을 한 뒤 그 다음 다시 텍사스로 법인을 이전해야 된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델라웨어 같은 경우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었지만 그 자기 발등을 찍는 과정에서 테슬라가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 스파크를 통해서 델라웨어에 스페이스X가 상장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새로운 땡깡을 쓸지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빌 아크만의 제안 같은 경우 하나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고, 일론 머스크 혹은 스페이스X 측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스페이스X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스파를 누가 받을 수 있는지, 테슬라 주주라면 모두 다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최소한 3년, 5년 이상 홀딩한 주주만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중요한 점은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테슬라 주주가 스페이스X 상장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다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자체가 테슬라 기존 투자자분들에게 새로운 혜택이 되는 것이며, 과거 사이버트럭 파운데이션 장기 투자자 참여 조건을 보면 테슬라 주식을 5년 전에 보유했으며 그 당시 시점에서 특정 주식 수를 넘기면 혜택을 모두 다 받았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혜택이 제공된다면 스페이스X 상장 전 테슬라 추가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분명 높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행복한 연말, 건강관리도 잘하셔서 더욱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중 테슬라에 대한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닌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꾸준히 얻고자 하신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